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알트코인 근황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메타플래닛이 3억 8,500만 주 공모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메타플래닛 이렇게 공모를 좀 했다라고 하면요, 아마 좀 조정이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은 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제 비트코인이 그 다음 시즌 추이로 넘어갔었을 때 MSTR이나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패턴이 나와줄 수도 있기 때문에 유심하게 내가 어떤 종목을 모아갈 것인지, 어떤 코인을 모아갈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또 이쯤에서 이제 ETF 애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절묘한 시점이 10월 달에 이제 대부분 승인 예상률 추이가 생각보다 높아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뭐 솔라나, 라이트코인, 리플, 도지, 에이다, 폴카다, 헤데라, 아발란체, 수이, 트론 뭐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도 대부분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DAT를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애들이 이번에 좀 잘 나가고 있는 형태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ETF가 이제 오픈되게 되면 DAT 부분도 같이 아마 가동을 같이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대부분 DAT가 안 되는 알트코인들은 별로 이제 가치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식을 희석을 시켜가지고 자산을 매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자산 가치가 안 나오는 거에 굳이 투자할 필요성이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똘똘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여기서도 좀 심층 분석이 좀 약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냥 규모가 있는 코인 위주로 투자를 하셔도 나쁘지 않는다. 최근에 이제 업비트 행사가 갈 때쯤에 항상 있었죠. 이번에 이제 업비트 UDC 행사에서 이번에 업비트 자체에서 이제 원래 세부 공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산 연동, 고객 확인 결과를 연동을 해서 뭐 이렇게 이제 디지털 자산 부분의 관리 체계 부분을 앞으로 더 최적화해 가지고 비즈니스를 좀 가져가겠다라는 모델링으로 이제 이 장외 주식에서도 업비트 쪽이, 두나무 업비트 쪽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바이낸스는 USDE의 상장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의 협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에테나가 조금 더 성장 가능성이 보여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근데 에릭 트럼프의 월드 리버트 파이낸셜 이사의 해임으로 인해서 월드 리버트 파이낸셜의 변동성이 워낙 커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월드코인이 이제 엄밀히 따지면 비트마인 형태와 또 얽히면서 또 AI 내러티브 부분에 따른 요즘에 동향도 갑자기 좀 좋아지기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두 가지 버프를 좀 받으면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DAT 발표 이후 뭐 누군가는 또 인증샷으로 뭐 1000%, 제가 보았을 때가 1000%였거든요. 근데 이제 장 마감 시점에 한 5000%를 찍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누군가가 또 드셨더라고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를 버셨던 것 같은데, 즉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부지런한 서치를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티켓 비용을 끊고 참여할 수 있냐, 이게 엄밀히 따지면 옵션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로또 부분도 로또를 산 사람들에게만 기회에 있는 확률이, 네, 물론 내가 얼마만큼 파일을 더 가지고 보유하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당첨될 확률을 높이듯이, 말 그대로 이걸 애초에 내가 주어진 시간 안에 아예 모르고 그냥 뉴스로만 접했던 사람들은 막 부럽다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분들은 그런 쪽에 관심이 없고 학습이 안 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매번 서치하고 연습되고 최적화가 되어져 있다고 하면 이제 100만 원만 태워도 아까 이야기했죠. 5,000배 정도니까 꽤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몇 천만 원씩 들어올 수 있고, 1,000만 원만 투자해도 대부분 억대가 넘어갈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놓치지 않고 잘 챙겨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울 스트래티지 쪽에서도 이제 DAT 공문이 나와 줌으로써 아마 이제 솔라나가 좀 더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솔라나 디파이가 다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다 보니까는 이제 펌프펀 부분에 다시 돌고 돌아서 펌프펀에 다시 인기가 되돌아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트 부분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실사용에 따른 유틸리티를 본격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이걸로 인해서 여전히 이제 그 다음 시즌에는 두 가지 형태를 좀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DAT는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DAT 말고도 실제로 수익성이 나오는 코인 말고는 쳐다보지 말자. 그리고 유틸리티 안에서도 네트워크 부분이 최적화가 잘 되어져 있는 모습을 되었던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시장 장악 능력이 아직까지도 유효한 코인들 빼놓고서는 보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과 지금은 좀 다르는 게, 옛날에는 뭣도 모르고 꿈을 먹고 자랐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꿈도 7, 8년이 벌써 지났어요. 그럼 어떠한 운영에 따른 성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가 2, 3년 쪼아가지고 뭐 이렇게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벌써 7, 8년 넘었는데, 그러면 어떠한 성과가 없는 코인들은 이제는 도태되고, 그 다음에 규제 부분을 만들어주고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라는 말은 엄밀히 따지면 그 규제 가이드라인 안에 못 들어가는 애들은 평가 등급이 낮게 분류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주식하고 이제 섞여버리는 그런 시장판에 들어왔기 때문에 리서치하는 리포트 애들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똥인지 된장인지 이제 나의 희망찬 희망회로만 돌렸던 그 시즌은 이제 무작위성으로 과학적 근거 기반으로 처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현실적으로 좀 받아들일 자세와 태도를 또 갖출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내 돈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항상 투자는 실패를 겪었을 때 실패에 좌절해서만 그래서 허우적거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패를 잘 경험을 함으로써 내가 그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안 하거나 실패를 안 할 경우에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지 아마 그런 분들은 아마 아실 거라고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이번에 이제 또 보게 되면 이번에 여러 가지 또 상장이 됐던 게, 이번에 오라클의 대장격인 체인링크 쪽에 DAT가 또 생겼습니다. 캘리버 코스라고 해가지고요, 장중에 2000% 넘게 올라갔는데 얘는 왜 좀 화력이 떨어지냐, 뒷배경이 별로 없다 보니까 한 방이 쭉 오르다가 한 방이 쭉 내려갔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퍼 마이닝, 라이어 플랫폼즈, 갤럭시 디지털, 그리고 비트 디지털, 게임스타 다 전반적으로 다 좋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코인베이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마라홀딩스, 로빈후드 뭐 이런 쪽도 뭐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죠. 네, 이런 점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에이트콕 홀딩스는 이번에 좀 18%로 조정이 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이제 선택적 사항은 어차피 주식이 희석이 되면서 자산을 올린다고 하니까 자산의 레버리지 ETF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이지, 초장기 투자가 아니고서 하는 DAT에서 뭐 승부수를 봐야 되겠다, 그것도 뭐 기간이 있는 형태에서 이걸 좀 극복을 해보겠다,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예 기간에 두지 않는 자금 가지고 하는 게 맞다. 그리고 한 구독자님께서 이런 내용을 또 남겨주셨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뭐 일드맥스에서 나왔던 내용들 위주로 좀 설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오해가 생겼던 것 같은데요. 제가 개인별 커버드 컬이라고 해서 뭐 엔비디아 이나 이제 팔란티어 뭐 이런 쪽에 있는 일드맥스 상품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운용사가 직접 운영을 했었을 때 자기가 운영사가 개별적으로 커버드 콜을 따로 하는 거예요. 콜 옵션 행사를 따로 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한테 콜 옵션을 파는 거예요. 파는 거.
그러면 이게 지수형 형태로 되어져 있으면 지수를 통짜 발휘로 넣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수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고 나쁜 성과가 있는 개별 종목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뭐 엔비디아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면 그런 애들을 좋은 거는 갖고 있다가 나쁜 것만 떨궈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죠. 지수형 커버드콜은. 근데 액티브 운용사가 액티브로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내가 특정 종목 한 30개나 40개 종목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과가 안 나오는 걸 콜옵션으로 던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번 리밸런싱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시점에 좀 성과 안 나왔던 거 애들 좀 정체 구간이 좀 그런 것도 콜옵션을 막 던져버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내재 변동성이 별로 없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빅테크 7은 규모도 크고 시장 규모도 크고 시가 총액 대비 또 크기 때문에 당연히 옵션에 있는 시장 규모도 큽니다. 그러니 옵션에 있는 시장 규모가 크니까 당연히 프리미엄 비용도 크겠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빅테크 부분에 따른 그런 콜옵션 행사의 그런 수수료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수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다우존스 가지고 커브드콜 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핵심은 그런 커버드콜을 쓸 거라고 하면 모든 커버드콜은 기초자산 대비보다는 별로 좋진 않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그리고 특별한 경우는 한 10% 경우나 20% 경우 내외에서는 어떤 특정 구간대에서는 개별 커버드콜을 쓰는 운영사에 있는 ETF가 기초자산 대비를 초과하는 경우가 가끔 있긴 합니다. 근데 대다수 기초자산에 있는 ETF보다는 무조건 안 좋아요. 그래서 커버드콜 안에서도 뭐 이런 음식으로 비유하면 그런 거죠.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는데 인스턴트 부분, 인스턴트 요 사이에 있는 거를 강도를 맞춰가지고 먹는 것이죠. 인스턴트 중에 제일 나쁜 거 과자, 뭐 그냥 당당류 위주 이거 말고 이 중에 그냥 콜라를 빼고 햄버거만 먹을 거냐 뭐 요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완벽하게 내가 손해를 안 보면서 현금 흐름을 가져가겠다 이런 전략은 없고요. 한 90점짜리 예를 들어서 뭐 40점짜리부터 90점짜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웬만하면 쓸 거면 90점짜리 상품을 찾아가지고 쓰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풀어서 이렇게 운영이 되니 이런 운영에 있는 상품군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게 맞다. 근데 몇 개가 별로 없긴 해요. 왜냐하면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ETF 운용 수수료가 좀 비쌀 뿐입니다. 네.